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갈 텐데요. 하지만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 있습니다. 대출 엄청나게 받아서 부동산에 다 넣어놓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 부동산만 상승하면 된다.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안 좋은 이유가 있음에도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승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표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동산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 기득권이나 엘리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환심을 쓴다.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것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대한민국을 좀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득권을 어떻게 공고히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는 부동산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이거든요. 토지, 건물, 주택 이런 거 다 합친 거예요. 1경 7,788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2,100조 정도 하거든요. 8배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나죠?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코스피나 코스닥 이걸 다 합쳐도 부동산 시가총액의 반의 반도 안 돼요. 2023년 7월 25일 기준 7배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나죠. 엄청난 겁니다. 모든 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소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의 법인이 76% 넘게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1%의 사람들이 한 30%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정한 기득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냥 자동으로 돈이 벌려요. 자신들의 지위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만 있어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개발을 합니다. 정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도 금액이 엄청나요.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자산이 증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앉아서 수십조를 버는 거죠. 지금 2020년에 토지 보상금으로 50조가 풀렸다고 해요. 2020년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였거든요. 9%가 조금 안 돼요. 그냥 토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나라에 있는 돈을 1년에 50조씩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진짜 땅 짓고 헤엄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발하게 되면은 지정을 하잖아요. 당연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결정을 해주고 나중에 정관이호 받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자리로 가고 기득권이 빨대를 꽂고 열심히 빨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기도 해요. 전에 이제 LH 땅 투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LH 직원이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봐요.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분들 땅 투기로 몇백 배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걸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돈, 여기서 일부라도 먹기 위해서 날파리처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버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도시 이런 게 건설이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아파트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물론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다 건물을 지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인 건 아닌데 여기서도 폭리를 취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기 돈 전혀 끌어쓰지 않고 남의 돈으로 그냥 사업도 하고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중간에 떼먹습니까? 고분양가로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 돈 하나도 가지지 않고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버는데 건설 자재들 이런 거 빼먹고 하청 주면서 또 빼먹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쥐어짜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돈이 되면은 대기업 계열사 중에 건설사들이 다 있겠어요. 그만큼 앉아서 수백억, 수조 이런 돈을 막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토지를 독점함으로써 그리고 정부까지 쥐었다 폈다 하는 거죠. 언론까지 뭐 매수해가지고 이런 건 기본이죠. 이제 지식인들 돈이 큰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식인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빨대를 꼽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좀 단물 좀 빨아야지 하고 진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욕하도록 할게요. 자본의 하수인이 된 지식인들 지식인 그룹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게 별도로 욕을 먹어야 돼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엄청난 부가 쏠려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토지를 소수가 독점함으로써
함으로써 그거를 개발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고 또 뭐 도로를 짓고 이런 과정에서 누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 상위 1%의 사람들과 상위 1%의 대기업들, 이들이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개인들의 노후 자금 아니면은 대출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 쓰는 거죠. 그거를 언론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조가 왜 망할 수밖에 없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부동산 다단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폭망하고 있죠. 다단계면 사람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끌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상위 1%에 이들만 돈을 벌고 그중에 몇몇 이제 떨거지들 밑에 있는 애들도 돈을 벌었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다단계를 하려면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 사람들이 줄고 있잖아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왜 부동산이 폭락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동산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다른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뭐하러 굳이 다른데 어려운 일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어렵게 막 기술 개발해서 영업하고 팔로 뚫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동산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산업, 신산업 이런 것에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밖에 나가서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뭐하러 막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한 다음에 제품까지 개발해서 이걸 상용화한 다음에 또 막 경쟁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도 막 몇 년 뒤에 이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모험을 누가 하겠어요? 앞에서 봤던 부동산 땅 짓고 헤엄치기 그런 건 하겠죠. 결국 지금 앞의 구조는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역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기업들이 이런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 개발 그렇게 많이 투자하니까 세계에서 잘 나갔죠. 요즘 약간 주춤하는데 그래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한다면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동산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갑질로 이어지고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구조하고 똑같냐? 사실 고려 말 고문세족이 다스리는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지주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 노력을 하든지 사회에서 기여를 해도 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려 말 고문세족보다 지금 더한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그런 박탈감과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화가 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뭘 해도 어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부동산,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승자예요. 사실 그 밑에는 나머지는 다 떨거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본가 옆에서 뭐 빨대 꽂고 여기 옆에서 몰래 빼먹거나 이런 사람들만 그래도 조금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박탈감과 분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폭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락이 돼서 앞에 봤던 부동산을 통해서 부가 재분배되는 그러한 구조가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게 이권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은 원래 이익이 있을 때만 존재해요. 이익이 없다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왜? 이기심이 가득한 그러한 집단이거든요. 나만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망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폭락으로 가는 그러한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도 속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분노와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무엇보다 앞에 이러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부동산만을 통해서 부가 재분배되는 다단계 방식의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상화의 여명이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서 얻는 부보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그런 부가 커지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